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새해부터 재정절벽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된 미국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글로벌 증시는 미국발 훈풍이 불고 있죠. 미국의 경제적인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부터 글로벌 증시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모두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다 상당히 다행입니다. 네. 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이 됐습니다는 연초에 이렇게 증시가 후끈 달아오르는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작년 12월 초에 이 TV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그 금융위기 발생한 지 그때는 이제 4년이 됐는데요. 크리스마스 랠리, 그 다음에 1월 효과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1월 달에 이렇게 추수감사 세일이 빅 세일이 되고 있다 하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시 이런 측면에서 증시에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이 좌우되죠. 심리적 요인, 그 다음에 펀더멘탈한 측면, 그리고 프리어들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면 역시 1월 효과라든가 크리스마스 랠리 이런 게 오랜만에 나타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심리가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단추로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누차에서 말씀드렸으면 미국은 지난해 2분기, 그 다음에 중국은 지난해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경기 저점 논쟁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고요. 다음에 프레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월가에서 역시 주가도 가격 변수거든요. 그래서 서프라이와 디맨드의 메이저 플레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인베스트 뱅크들이 올해의 주가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사실 연초부터 재정 절벽이라든가 이런 현안들이 좀 속속 타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와 펀더멘탈, 그 다음에 프리어들 측면,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서 사박자를 갖추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훈풍이 되고 워낙 재정절벽 문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투자자의 심리를 좌우해야 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해결되다 보니까 상당폭 주가가 올라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정절벽 문제는 한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아직까지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재정절벽이 효과를 받으려면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연방 부채 한도가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전제되지 않을 때는 이제 2년이 되겠죠. 2011년 8월 달에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조치, 이런 조치들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 재정절벽 문제 나와서 얘기하는 이런 제약 요건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좀 완전히 타결된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면 그동안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이거 현직감, 분출적인 차원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최 첫날 이 상승 배경 미국 측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재정절벽 문제는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연초에 이런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경기적인 요인이 뒷받침돼야 된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펀더멘탈입니다. 그렇죠? 펀더멘탈 측면에서 지금은 기업의 실적이 매크로 변수에 희석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증시를 읽을 때 과거에는 개별 기업의 실적이 주가에 좌우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는 지금은 매크로 변수가 더 중요합니다. 경기적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서 무슨 종목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루 이틀 가지만 사실 그 위에 떨어지는 이런 것이 작년에도 수차례 가서 반복됐습니다. 재테크라는 건 뭐냐?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3년 후, 5년 후, 생애 동안 이렇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꾸준히 재테크하는 이런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개별 기업의 실적보다는 매크로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차원에서 역시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데에는 역시 미국의 그 경기 회복이 어쨌거나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2분기에 1.4%에서 3분기에 3.1%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럼 3.1%라는 것은 미국의 잠재 수준보다 웃도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그렇거든요. 이러한 그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느냐 입장에서는 총수왕박을 기여도에서 민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위기의 민간 회복세가 소비가 회복세되지 못했던 요인은 위기에 따라서 부채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자산을 늘려가는 이러한 딜레버리지가 사실상 종료되느냐 아니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에 빅세일이 됐던 것을 굉장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미국이 위기 과정에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경제 제약력인 민간 소비에 딜레버리징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작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주택시장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의 진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는 3분기에 3.1% 기록함에 따라서 이 베이스가 상당히 높아져서 4분기에 이 베이스 이펙트에 따라서 성장률은 좀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이러한 소위 딜레버리가 종료됐다는 측면, 그 다음에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측면,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라든가 그 다음에 버냉키 입장에서는 고용창출에 중점을 둔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경기가 회복 국면은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해 증시를 읽을 때 연초에 이 낙관론자가 득세하느냐, 비관론자가 득세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그것으로 점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올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경제든 증시든 심리적 요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연초에 낙관론이 득세하느냐, 비관론이 득세하느냐 할 때는 그 해의 그 투자가라든가 국민들의 그 경제하고자 하는 심리를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재정절벽, 요 이제 자막에 FC라고 나가는 것은 피스칼 크리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재정절벽이 이렇게 타결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관론이 상당히 좀 득세했습니다. 그러나 FC가 이제 재정절벽이 타결된 이후에는 월가에서 보면 비교적 낙관론자들이 굉장히 적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심리적 측면에서 보통 위기가 발생하면 4년차, 5년차에는 이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심리가 비관적으로 되면 그만큼 또다시 위기 주기론에 따라서 3년 주기설, 4년 주기설, 5년 주기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이 심리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출발이 재정절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낙관론이 득세하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증시적 측면에서는 밝게 해주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월가에서 곤욕을 치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마크 파버가 작년에도 틀렸습니다는 올해도 상반기에 미국 주가가 20% 폭락한다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는 일단 연초 출발이 상당히 좋고 있기 때문에 또 재정절벽 문제가 끝나고 집권 2기를 만들 때서 새로운 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크 파버가 또다시 곤욕을 치르는 상태고요. 올해 루비니 교수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퍼펙트 스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지금 상태에서 보면 올해 연말에 또다시 작년에도 제가 루비니 교수의 예측이 10대 예측 중에서 많이 틀렸다. 3가지 예측을 했다 해서 시청자 게시판에 루비니 교수랑 당신이랑 무슨 원한이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또다시 더 강하게 또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와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올해 초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밝게 전망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오바마 정부 집권 2기를 맞아서 새로운 그 정책이라든가 특히 이 주식 입장에서는 우호적 측면에서 경제정책이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오바마 정부 집권 2기에는 단순히 경기를 부양한다 하더라도 고용 창출에 주력하는 우리나라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고용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고용 창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자자가 주식을 결정할 땐 펀더멘탈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경제 지표보다는 느끼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감 경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집권 2기 때 오바마 정부가 고용 창출을 주력을 해서 지금 물가가 안정돼 있으니까 고용 창출을 주력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 집권 1기에는 지표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느끼지 못하는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한 미국 경제에서 이렇게 고질적인 병이었었는데요. 체감 경기가 개선하는 쪽으로 고용 창출에 주력한다면 지표와 체감 경기 간의 괴리가 줄어들고 또 정책 단계의 신뢰가 좀 높아지면서 사실상 미국 경제가 집권 2기에 어느 정도는 안정기대에 접어들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현재 연초의 상승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너무 연초의 급등세, 왜냐하면 재정절벽이 워낙 오랫동안 진리를 왔기 때문에 타결됨에 따라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상 이것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지속적인 이런 성장성에 있어서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비교적 만만하게 지속 상승하는 이런 가능성을 점쳐지는 시각이 집권 2기의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망하는 시각들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각대로 긍정적인 분위기, 미국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한다면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뒷받침되느냐도 하나의 문제거리가 될 수 있겠네요. 올해는 그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비교적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증시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걸림돌은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 그 1월 말에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는 여기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는 대체로 작년 12월 달에 결정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역시 금리정책에서는 초저금리 상태가 계속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유동성 측면에서도 지금의 양적완화 정책이 계속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FRB의 전통적인 묵자가 물가 안정에서 인플로이먼트 타겟팅 제도를 도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1930년대 FRB가 설립한 이래로 가장 획기적 조치로 이렇게 평가받는데요. 사실상 고용 목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실업률을 6.5%까지 위기 전 수가에 떨어질 때까지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통화정책 기조가 초점이 고용 문제에 두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는 오바마 정부의 재정정책 측면에서 체감 경기 개선에 두고 그다음에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체감 경기 개선에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이 이렇게 정책 당국에서 할 땐 지표보다는 체감 경기 개선 준다면 증시 입장에선 체감 경기에 관련된 지표가 개선되느냐 이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PMI 지수가 50 올라가서 경기 회복 국면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지표가 될 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초점을 두고 있는 체감 경기와 관련된 지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래서 지표도 똑같은 지표가 아니라 어떤 데 웨이트를 두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경제를 해설을 해주시는 전문가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절벽은 타결됐습니다만 통화절벽 문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통화절벽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올해 있잖아요. 연초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좀 괜찮고 그러면 당연히 이 돈을 푸는 정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더 이상 돈을 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로 그 또 하나의 그 통화 절벽 문제가 이렇게 거론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괜찮고 주가가 경기가 비교적 괜찮으면 당연히 비상기간 동안에 풀었던 대책은 돈 같은 경우는 회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풀었던 정책이 돈 풀었던 정책이 안 추진한다면 통화도 절벽처럼 돈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정부가 돈 푸는 것이 전부 돈 푸는 건 아니다. 돈 풀더라도 호딩되거나 현금 창고에 가시거나 아니면 단기 부동화되면 이건 뭐냐면 사실 정부에서 돈 푸는 게 돈 푸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 푸는 것은 줄더 하더라도 그동안 퇴장됐던 통화, 단기 부동됐던 통화는 다시 시중에 방출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통화 공급을 줄어드는 요인도 적겠습니다는. 만약에 이것이 출구 전략과 연결해서 정책에서 회수한다면 그만큼 경기가 풀어지고 그다음에 인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미래가 불확실해서 퇴장됐던 통화가 나오기 때문에 통화 절벽 문제는 사실상 이것은 잘못된 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버냉키 의장의 거취 문제도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집권과 버냉키 의장의 취임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진행자 얼굴 표정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본인은 2014년 1월 말에 했는 임기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하지만 오바마 집권 2기에는 FRB의 버냉키 의장에 대한 신임이 상당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강하게 표시가 하지 않는 한 올해는 그냥 묻어서 간다. 그래서 1월 말에 이달 말에 있을 올해 FRB 첫 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의 거취 문제, 표명 문제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본인은 이번 회의에서는 이렇게 거취 문제 표명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그래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항상 특히 미국의 국채 문제가 좀 버블이 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버냉키 의장의 거취 문제는 주식보다는 특히 국채 문제, 미국의 국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증시의 첫 번째 증시가 굉장히 강한 글로벌 증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힘이 컸죠. 2013년 미국 증시 전망과 함께 FRB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